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신홍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현입니다. 자, 7월의 마지막 주 경마 주간, 7월의 5주차 야간 경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토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말 경마고요. 자, 이번 주가 이제 야간, 그러면서 7월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자, 오늘이 7월 30일, 1호 경마가 7월 31일. 자, 5주 경마로 펼쳐지는 7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 되겠고, 자, 이번 주는 부산 경마가 시행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이번 주 휴장이고요. 네. 이번 주는 제주 경마와 그리고 서울 경마만 시행되기 때문에, 자, 금요일은 올 제주 14개 경주, 그리고 토요일은 제주 6개와 그리고 서울 10개, 일요일은 올 서울입니다. 네. 부산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제주방송은 신병훈 의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모현진 의원과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원정일 의원은 제주 예상을 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어떻습니까? 편성이 쭉 보시니까. 출전 두수가 일단은 풀게이트입니다. 월말 경마고, 게이트가 뭐 10마리 뭐 이런 것도 없고, 거의 뭐 12마리로 뭐 게이트가 뭐 완전히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도가 상당히 있고, 처음에 이제 오드를 잡죠. 예상가들이 이제 오드를 잡는데, 그 오드를 잡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만큼 혼돈도가 있고, 자, 이번 주는요, 아주 작심을 하고 이제 배당 쪽으로 노리고 가야 되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신병훈 의원?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선행마들 요즘에 뭐 경마 다 그렇습니다. 선행마들 노름인데 우리 선행마들이 무너지면은 배당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선행마를 압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서 매경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뭐 배당이 나온다라면 역시 추위권에서 나올 것 같고요. 대부분 선행마들이 이제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선두권 경합,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서울 경마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장난하는 그런 것보다는 가야 될 말들, 상견보다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역으로 뭐 센 말들도 오겠지만 진검승부 속에서 전개 속에 또 어부지리가 나올 수가 있고, 지난주도 그랬지만 또 신인 기수들의 성적표에 따라서 결과물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신병훈 의원도 그 일요일날 그 신인 기수죠, 이동화 기수. 네. 저 역시 이동화 기수를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갔던 경주가 바로 1호 5경주였습니다. 네. 그 대가리 치고 왔는데 꼬리에서 박으른 기수를 엮어내지 못하면서 상당히 아쉬웠던 네, 그런 경주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 주가 월말 경마입니다. 우리 원정일 의원 이제 그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말 탈 때 기억을 되살리면은, 네. 이 월말 되면은 각 마방에서 이제 상금, 어차피 아내 사람들도 저희와 똑같이 그 사람들도 휴가를 떠나야 되고 가족과 함께 뭐 휴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돈 쓸 일이 네. 똑같습니다. 돈 네. 들어갈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뭐 월말 상금을 그만큼 벌어야만, 그렇죠? 돈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 아닙니까? 그렇죠. 때문에 그만큼 말을 열심히 갈아놓고 월말 때 또 승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월초보다는 월말로 접어들면은 상금을 많이 번 마방, 또 그렇지 못한 마방, 특히나 그렇지 못한 마방에서는 상금을, 기본적인 그 마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는 자, 상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금을 벌려면은 입상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은 기수도 그렇고 뭐 안에 있는 관리사들, 조교보들, 조교사들, 그들도 자기네들이 열심히 준비한 말들이 경주 때 잘 좋은 성적을 내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역시 월말 복병마들을 잘 찾아야만 우리 경마 팬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그 많이 맞히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월말은 특히나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에서 또
제대로 때려야만 저희도 예상하는 입장에서 먹고 살려면은 또 배당을 때려야만 또 먹고 살아요. 맨날 뭐 3배 4배짜리 맞춰봤자 사실 물론 누구든지 다 맞히잖아요. 그런 거는 얘도 맞히고 쟤도 맞히고 배당을 어쨌든 때려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뭐 3상승식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거는 광고하는 것도 미친 짓이라 생각하고 저는요. 여하튼 경마의 가장 그 핵심적인 승식은 복승식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오는 2마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쌍승식까지 그리고 또 운이 따르면 또 3상승식도 잡아낼 수 있는 거고요. 여하튼 이번 주 저희가 방송에서 인기마가 아닌 또 복병마들을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복병마들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하시고 또 왜 그거를 추천했는지 또 현장에서 한 번 더 복병마들의 어떤 마필 상태 한 번 더 체크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 꼭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승부처 예고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10개의 경주 시행되는데 전반부 2, 3, 4 경주와 후반부 6, 7, 8 경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저 또한 저도 휴가를 반납하고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예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뭐 배팅을 해서 저도 뭐 배팅을 하기 때문에 배팅을 해서 한구라를 해야 돼요. 휴가를 떠나지 않더라도 한구라를 해야 돼요. 집에다 갖다 주고 휴가를 못 갔으니까 미안하니까 돈 좀 써라 이렇게 갖다 주려면 저도 배팅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노렸던 말들이 몇 마리가 딱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내심 좀 마음이 좀 이게 콩닥콩닥하는 느낌이 나는데 하여튼 이번 주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드릴게요. 자, 6, 7, 8 경주 후반이죠. 네. 일단 2, 3, 4 경주, 6, 7, 8 경주 승부처 잘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바로 갑니다. 뭐 특급 문자, VIP 문자는 광고 지금 자막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각자의 음성이나 각자의 문자를 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될 겁니다. 자, 1경기입니다. 1000m 6등급 총 12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신의 마들, 망아지들하고 또 기본적으로 뛰어봤던 말들이 출전하고 일단 2마리가 이제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팔바마 신드롬과 외곽가나 세븐 크라운인데요. 전개가 어느 방식으로 좀 풀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팔바마 신드롬의 김옥성 기수가 올라간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42조에서 김옥성 카드를 올렸는데 뭐 그냥 올린 거는 아니고요. 김옥성 기수가 지난주부터 예약이 돼갖고 김옥성 기수 2주 동안 새벽지구 훈련을 했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죠. 김옥성 기수가 넘어가서 이런 말 갖고 아끼느냐 아니면 때려서 자기 상금벌이를 하느냐인데 주교하는 패턴이나 또 김옥성 기수의 마무리 패턴을 보니까 이건 승부를 하는 패턴이고요. 거리 1200까지 나가서 따라가는 전개까지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1000m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앞선에 붙여갈 가능성이 높고 또 1000m 지난 경기 1200에서 뽑았던 웨지 게이트 핸디캡도 극복을 한 만큼 자, 복선 항상 복승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도 김옥성 기수가 그 상승세를 잘 이어갈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김옥성 기수 항상 이 시장에서 웃습니다. 네. 그쵸? 그렇죠. 그 웃음 뒤에는 어떤 음흉함도 있는데 그래요. 1경주 김옥성 기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5번마 스피드 여왕입니다. 데뷔전에서 이제 조인건 기수가 의미 없는 경주를 펼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미 없는 경주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게이트도 밀려 있었고 주행 검사 당시에 보여줬던 모습과 반대로 완전히 뭐 거의 뭐 실격 수준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조인건 기수가 이제 50조 박지의 음화방과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기승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찬호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직전 경주도 준비를 잘했습니다만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번 경주도 역시 준비는 잘했습니다만 안장이 교체가 됐고 또 한 가지가 이번 경주는 분명한 것은 최저배당 자체가 좀 의심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자 노림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찬호 기수로 안장 교체됐고 기본적인 발주 있고 보여준 능력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 5번마 스피드 여왕을 배당권으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찬호로 기수가 이번에 바뀌었죠? 네. 조인건에서 2찬호. 자, 2찬호 하면은 지난주에 창세입니다. 창세. 창세 뛰는 거 보면서 제가 뒷목을 잡았어요. 그동안 이현종이는 도대체 뭐 했는지.
여유있게 이찬호가 직선에서 그냥 붙잡고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한 마필 갖고 이현종이가 그동안 참 뭔 짓을 했는지. 자, 이번에 마방에서 이찬호를 태웠다. 역시 이번 경주 50조 박지호 마방 역시 뭐 승부를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복병만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세영의 세븐 크라운이 좀 팔릴 겁니다, 아마. 인기를 모을 겁니다. 모래를 안 맞으면은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자, 29조 마방의 마필입니다. 조제로 기수가 올라가 있는 유정 여장군이라는 마필을 저는 보고 있는데, 자, 데뷔전에서는 DC 무적을 보였습니다만 주행검사 때 앞에 뛰었습니다. 기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말이고요. 단거리 1000m의 조제로 빠졌는데, 자, 요게 이번 경주에서 기습적으로 한번 때리는 그림. 저는 유정 여장군이 480km대 마차가 좋습니다. 좋죠. 외산 4군 마필이죠. 백두 천봉이라는 마필과 지난주부터 병합훈련을 시작하면서 준비를 했고, 요게 이번 경주 조제로 안장으로 기습적으로 한번 때려본다면, 특히나 29조에서 지난주에 나름대로 상당히 마방에서 기대감을 가졌던 마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러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경주가 다수 있었습니다. 인기만을 많이 뿌렸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지난주에 그 29조 굉장히 많은 마필들, 어떤 마방의 승부 의지를 많이 체크를 하고 현장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조제로 기수가 제대로 타내지 못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 조제로 기수가 올라가 있는 유정 여장군이 기습적으로 한번 앞선에 나가준다면은 충분히 저는 배당을 안고 볼 수 있다. 저는 6번 유정 여장군을 이번 1경주 때 여러분께 포병마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8번 신드롬, 그리고 6번 유정 여장군, 5번 스피드 여왕, 이렇게 3두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306등급 신병훈연, 이거 승부고요. 다음 3경주 원정일, 4경주 신화, 이렇게 전반부 3개 경주가 3연타 승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1300m고요. 거리, 그리고 안말 레이스입니다. 43조에서 2마리, 45조에서 2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45조 말들이 나름대로 다 인기마입니다. 일단 뭐 4번마 미라클 가든이 가장 주목을 받을 텐데, 지난번에 인기순위 1위, 2위였던 말이 11번마 동해비카였기 때문에 두 마리가 안장을 각각 교체를 좀 하고 출전하고 있어서 2억 기수로 올라간 4번마 미라클 가든이 그 중에 조금 더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신병훈이 한 번 더 노리고 가는 말은 6번마 몬스터 퀸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주에 따른, 그리고 앞벽에 따른 항상 걸음걸음이 남았고, 특히나 지난 경주가 아니라 그 지난 경주 때는 아예 뭐 승부가 없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냥 호미권에 있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안말들의 레이스, 그리고 1300입니다. 그리고 앞에 갈 수 있는 선행마들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누가 선행권에 가든 간에 안말들끼리 초반부에 힘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또 안쪽에 이번마 대한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대한사령부, 미라클 가든 이런 말들이 겹친다라면 이번에는 몬스터킨, 주행 앞벽기도 잡았고 외사행도 잡았고 또 자성군주와 병합까지 하면서 이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성적표가 5착, 4착, 3착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과거에 타봤던 경험, 지난 경기 남겼던 이 고차이의 아쉬움, 요번에 해결하리라 믿고요. 요 6번 몬스터킨에 붙여가는 인기마 한 마리, 그리고 중배당 한 마리 엮어서 오늘 전반부 첫 승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기순위 1위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코차이로 3착에 머무른 마필입니다. 3조 정지훈 마방의 마필이고요. 이번에 유승환이 다시 한번 재기승시킨 마필 6번 몬스터킨, 우리 신병훈 의원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 배팅의 중심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몬스터킨, 요 마필 여러분들도 잘 한번 체크하셨다가 현장에서 상태 이상이 없다, 그럼 도포 때리시면 돼요. 네. 자, 6번 몬스터킨 한 번 더 힘을 한번 실어 드리겠습니다. 자, 3경입니다. 1200 부산 5등급 원정일이요. 네, 이번 경주 원정일이 준비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안말들만 모여져 있는 경주예요. 안말 한정 경주입니다. 자, 먼저 가만히 보시면 이제 금왕여자라는 마필, 금왕목장 마필인데 1억짜리 매니피자마고요. 데뷔전 당시에 보여줬던 신마신차의 여유 있는 우승은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충분히 보여줬고, 이번 경주도 역시 중심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마 금왕여제를 인정하는 순간 이번 경주는 큰 배당을 노리는 것보다는 역시 중배당 하나 걸쳐놓고 먹을 수 있는 그 배당에다가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는 2번마 금왕여제 중심이 서 있고요. 6번마 빛의 정상도 있고, 추입할 수 있는 벨라로라, 11번마
캐피리버 외곽에 뭐 창영로즈도 역시 승급전에 있는데 일단은 원툴러는 11번 마 캐피리버가 중요한데 역시 복병권의 9번 마 벨라로라의 줄은 거리를 이번 경주 포인트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뭐 추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9번 마 벨라로라가 이번 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 확실한 한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번이요? 네. 송재철이로 안장 교체. 15주의 공백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공백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일단은 뭐 재철이와 한 번의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뒷심이 있는 말인데 너무 뒤에 있지 않고 좀 더 좀 서둘러 가지고 앞선에 붙여만 준다면은 뭐 벨라로라의 막판 한 발도 충분히 통할 수가 있다. 일단 2번 금왕여제 강축으로 놓고 투차권을 공략하는 경주. 아무래도 금왕여제가 당일 현장 가시면 이제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막건수를 여러 번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막건수 압축해서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자, 2번 금왕여제, 일단 9번 벨라로라 쪽으로 일단 좀 포인트를 맞추셔가지고 현장에서 한 번 더 꼼꼼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이제 4경주는 제가 이제 강도를 한번 올려서 때리는 그러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요. 이번 경주는 이제 2번만 아름다운 우승이 근소하게나마 이제 뭐 당일날 이제 배팅의 중심으로 팔리는 그러한 구도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3번만 쏘아라 천왕,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4번 은빛바다, 6번 슈퍼대물, 10번 백산 아일랜드. 야, 쭉 팔리네요.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웃음을 놓고 가면은 역시 막건수 3, 4, 6, 10 이 중에서 잘 골라서 압축해서 때려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일단 아름다운 우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방 경주를 선정을 했고, 아름다운 우승이 만약에 여기서 부러졌을 때, 이게 부러졌을 때는 바로 중배당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승부예요. 자, 그렇다고 제가 백산 아일랜드를 축으로 가느냐, 아니면 소아라 천왕을 축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신화가 이번 경주 축으로 가는 마필은 바로 1번 마 자진알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때문에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이번 경주 자진알이 1번 게이트를 딱 잡은 순간 어떤 걸렸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온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이제 그 안쪽 내측 선입을 딱 붙여놓고 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조인권 기수 올라가 있는데, 조인권 기수와 지난번에 호흡을 맞췄던 마필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게이트 잘 잡고 있고요. 뭐 으르니가 특유의 이제 안쪽에서 밀고 나간다면은 바로 그 뒷자리를 딱 물 수 있는 그러한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럴 경우에는 쏘고 따라가는 그림 속에 막판 직선줄에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1번 자진아리가 여기서는 저는 충분히 한번 직선에서 승부수를 한번 던진다면 입성의 한 자리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번 자진아리를 이번 경주 강력하게 한번 노리면서 이번 경주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예 뭐 1을 놓고 간다면은 오히려 막건을 좀 더 뭐 막건수를 좀 넓히서라도 그렇죠. 배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를 놓고 가면은 뭐 2번 1번 때리고 2 놓고 뭐 한 마리 정도 받쳐갈 수 있는데, 이거 역으로서 2를 놓고 가지 않고 거꾸로 1을 놓고 갔을 경우에는 배당을 한번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1번 자진알이 현장에서 이상이 없다. 그렇다면은 이걸 놓고 아예 한번 승부를 한번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행 재건 받고요. 두 번의 경주를 딱 걸음을 재봤습니다. 재봤고 지난번에 탔던 임건희를 한 번 더 불러 태웠다. 조교가 약하죠. 근데 상관이 없어요. 저는 게이트 1번 게이트 충분히 저는 게이트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자진알이 이 마피를 중심에 놓고 4경주 한번 때리는 그런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 혼합 4등급 가시죠. 자, 이 경주 이제 인기마들은 서 있는데, 인기마들을 이제 어떻게 믿고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기마가 모두 외곽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12번 라우나모스, 11번 레전드킹, 10번 선제일격, 이 세 마리가 지난번에 잘 뛰었고 요번 경주에도 인기마들로 부각이 돼서 과연 12이제 선행 가고 그 뒤에 10번, 11번이 잘 날라오느냐, 이제 그렇게 끝나면 저배당이 될 텐데요.
이제 안 팔리는 말들 중에서 좀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팔릴 겁니다만 구바마 바람 속으로입니다. 연이어 이제 바닥을 기었던 말이고요. 연이어 바닥을 기는 동안에 뭔가 이제 색깔이 없는 경주력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3군에서 4군으로 강급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강급이 됐을 때 바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한 박자 쉬고 때리는 경주도 있는데 그동안 뛴 경주를 보면은 뭐 이 말이 아주 못 뛰었다라기보다는 역시 저 단형적인 단거리형 스타일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 가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경주 자체 안쪽에 빠른 말이 없습니다. 이제 외곽에 유일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열둘 라우나모스인데 라우나모스도 뭐 끝번에서 선행이 아니라 선입 가능성이 전개도 있고 역으로 저는 이번에는 구바마 바람 속으로가 아예 선행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났고 또 이 말을 계속 타왔던 송재철 기수의 안장이기 때문에 핸디는 올라갔지만 내려온 강급제죠. 강급제 메리트 구바마 바람 속으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 속으로요. 최근의 경주에서 이 마필 자체가 원래 발이 빠른 말이에요. 네, 원래 선행마였죠. 예. 최근의 경주에서 전혀 걸음이 안 나오는데 좀 실망을 많이 좀 줬던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노렸던 말인데 3군에서도 어느 정도 좀 팔렸었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57로 늘어나네요. 부중이요. 이제 뭐 3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 핸디캡이 좀 변수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바람 속으로요. 어쨌든 최근의 경주에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아마 입상을 한다면은 배당이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시죠. 네, 10번마 선제일격입니다. 이 마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리를 줄였다. 따라가는 말이 거리를 줄였는데 왜 추천을 하느냐? 요겁니다. 마필의 특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체형 그리고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딱 보면 단거리형 추임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앞선 가는 마필들 뭐 언급해 주셨던 바람 속으로나 외곽에 라우나모스 뭐 11번마 레전드 킹도 앞선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경주 라스트 좀 강단 있는 말머리, 강단 있는 추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뭘까? 라고 포인트를 좀 잡았던 마필은 10번마 선제일격이라는 마필입니다. 머리가 높아서 이제 코들레도 하고 여러가지 장구를 채우고 나오는 마필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가 직전 경주의 변화적인 모습을 분명히 힘이 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박병훈 기수가 다시 한번 안장을 하고 있고 자, 거리 줄인 만큼 앞선에서 빠르게만 붙어줄 수 있다면 완전히 바닥권이 아닌 중위권만 붙어줄 수 있다면 라스트 힘싸움에서는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니다. 힘있는 마필 10번마 선제일격 추천드립니다. 선제일격이요. 박병현 기수. 자, 지난번에 좋은 오퍼인 마필입니다. 75배 교두보와 지난번에 손잡고 오면서 배당을 내고 들어왔던 마필이고 뭐 그 당시에는 교두보란 마필도 안 팔렸던 말이기 때문에 배당마 두 마리가 손잡고 오면서 고배당이 나왔고 바람 속으로 한 마필은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경주 선행형 원래 선행형의 마필인데 그 순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송재철이 안장 일단 뭐 앞선에 일찍 좀 붙어만 준다면은 뭐 충분히 바람 속으로도 최근의 경주 어떤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볼 수가 있겠고 인천연합에서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여하튼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 와일드 웨스트캣 그리고 와인메이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보고 있는 말이 와인메이커예요. 와인메이커 사실 5월 28일 날 파워비술과 왕의대로 제가 그때 한 방 때릴 때 뭐 소위 말해서 그야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오는 줄 알고. 얘가 왔으면은 제가 그때 죽는 거였는데 그렇죠. 막건도 많이 샀었는데 어쨌든 와인메이커 그때 못 와가지고 어쨌든 저는 뭐 한방 막건이 적중을 했고 그 다음에 와인메이커 홀랜드 기수가 이제 탔죠. 그때 인기 순위 몇이었죠? 5등. 인기 5등 좀 팔렸네요. 팔렸죠. 그 전에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죠. 그 전에 13번 동안 2착도 없어요. 그쵸? 13번에 빵빵입니다. 1착도 없고 2착도 없고요. 그러니까 보여준 액면이 없는데 그 5월 28일에 보여준 것 때문에 지난번에 좀 팔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왜 못 뛰었냐? 편자가 경주 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쉽게 말해서 신발이 벗겨진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자가 빠진 거면 쉽게 얘기해서 요즘 야구 많이 하잖아요. 네. 야구 스파이크 쇠징 박잖아요. 그쵸. 그게 다 빠진 거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편자가 빠진 물론 이제 요즘은 편자를 빼고 뛰는 그런 말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렇죠. 그죠 있는데 어쨌든 편자를 빼고 뛰는 거는 그만큼 경주 중에 빠졌다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더나 이제 모래주로니까. 그동안의 경우 이마필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종반 뒷심이 있는데 그동안의 경주에서 입상을 계속 못하다가 어쨌든 5월 28일 날 걸음 변화가 왔어요. 보였고 그리고 직전 경주 한번 해보려니까 또 운도 따르지 않았죠. 편차까지 빠지면서 아예 뭐 그냥 뭐 뛰는 중간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자, 이번에 조인권으로 딱 바뀌었는데 조교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13번 동안 입상이 단 한 번도 없는 마필을 조교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뭔가 마방에서도 한번 이제는 뭐 한번 뭔가 의지를 한번 보이고 훈련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왔는데 저는 이번에 와인메이커 또 인천연합에서 또 2마리까지 동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방은 틀립니다만 저는 와인메이커의 어떤 걸음 변화를 한번 보고 싶고 이번 경주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라우나모스 외곽에서 이마필 자체가 이제 인기를 모으고 라우나모스가 뭐 외곽에서 아마 문세영 안장이라면은 뭐 선행을 때리고 나가겠죠. 그렇다면은 선의권에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말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와인메이커 여기서는 충분히 포병마로서 한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배당마 와인메이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어차피 월말 경마니까 좀 포인트 자체를 좀 복병마 쪽에 비중을 좀 많이 맞출게요. 그래서 저는 와인메이커 이걸 한번 이번 경주 첫 입상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 그리고 바람 속으로 그리고 선제일격 전부 다 어쨌든 뭐 짭짤한 배당 안고 있는 말들이니까 문세영의 라우나모스가 아마 당연히 축으로 팔리겠죠. 그렇죠. 12, 11이 아마 깜빡일 거예요. 그래요. 자, 12줄 라우나모스 놓고 11가 깜빡인데 요 깜빡이를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배당 마필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5경주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6경주 신병훈연, 7경주 원정일, 8경주 신화 이렇게 3개의 경주 3연타 승부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7월 30일 자, 마지막 주 토요 경마 오늘의 방송 승부처 6경주입니다. 1700m 5군 무대 12마리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듯이 제주하고 서울만 펼쳐지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집중력 있는 예상, 집중력 있는 승부로 뵐 거고요. 그래서 이미 승부처들을 다 미리 공지하고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가 오늘 이제 6개가 진행이 되고 제주 경마 승부처를 미리 공지해 드렸습니다. 제주 교차 3경주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5경주, 3경주와 5경주를 미리 예고해 드리고요. 오늘 서울 경마는 전반부 방송 승부 2경주, 그리고 오늘 메인 6경주, 마지막 10경주 다 정해놓고 제가 승부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핑계 없이 후회 없이 한번 시원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어쨌건 제가 잡은 이번 6경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경주고 그런 만큼 좀 반드시 잡아드려야 할 게임이 될 텐데요. 자, 경주 포인트 지난 경기 때 함께 뛰었던 말들의 대결입니다. 6번마 과속 돌풍과 외곽에 있는 9번마 플라이밍 지난 경기 함께 붙었었죠. 맛은 진짜 없었습니다. 딱 반맛인이었고 스페이스타와 지상비행 역시 목차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4마리가 만났고 조교 강도를 끌어올릴 말이 10번마 롤링스타와 11화 광폭질주가 뭔가 한 번의 무빙 작전을 위해서 지난번보다 조교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기 때문에 5번부터 11번 이 안에서 결정은 될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기도 1, 2, 3, 4, 5, 6이기 때문에 한 놈에 대한 승부와 압축된 승부가 필요할 텐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상비행이랑 스카이스타는 원래 이제 한 소속에 있었던 한 경주에서 자꾸 뛰었던 말들이고 플라이윙이 이번 경주가 1700 이 중거리 무대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인기마로 돌아갈 겁니다. 과연 문세영의 플라이윙이 1700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깨졌던 과속 돌풍 또 스페이스타와 지상비행은 어떤 능력을 보여주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좋아진 말들이 있지만 신병은 요 4마리 안에서 압축을 해서 들어가고요. 요 4마리 안에서 한방과 주력과 쌍과 모두 다 찾아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플라이윙이 기본적으로 사이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그 사이즈 우위가 아니라 전개상의 포인트와 지난 경기 내용상의 포인트를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한 놈만 판다. 바로 그 1700 중거리에서 펼쳐지는 결정타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전반부에서 일찌감치 제가 머리통 오픈한 2경주 그리고 이번 6경주 제주 3경주와 5경주 그리고 서울 마지막 10경주까지 7월의 마지막 주 칼을 갈고 준비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시원하고 화끈한 예상 잡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6경주 딱 하나 본 예상 진행하니까요. 자,
자 1번 코너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 전반부 2경주, 6경주, 10경주, 제주까지 7월의 마지막 토요일 시원한 결과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7월 30일 토요 경마 서울제 7경주예요. 자, 원정일 준비한 오늘의 메인 강력한 승부처 배팅 강도 올려서 한번 붙어볼게요. 1300m 국내산 4등급 편성입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 자, 이번 경주는 눈에 보여지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죠? 안쪽에 2번마 샤르니킹의 연투, 외곽이 6번마 아름다운 순간 승급전에 이현종 기수 불안한 말몰이였고, 7번마 인본 챔프 걸음이 터졌고, 9번마 컬러즈데일 휴양 가서 휴양 갔다 와서 이혁 기수가 다시 한번 재한장, 외곽에 12 마중물 같은 경우도 승급전 강하게 도전하는 마필. 감량의 이점이 또 좋네요. 자, 이번 경주 언급드린 마필들이 뭐 다 될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원정일이 조금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 좀 걸음이 좀 확실하게 좀 올라왔다. 가지고 있는 최근 들어서 능력 대비 보여준 걸음이 좀 밋밋했는데 직전 경주 걸음 보고 확실히 좀 좋아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마필은 7번마 인본 챔프라는 마필, 그리고 안쪽에 6번마 샤르니킹, 이 두의 마필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인본 챔프가 가지고 있는 좀 안 좋은 모습들, 머리가 높다든지 라스트 임팩트가 없다든지, 자, 이런 마필들, 이런 단점들을 문세영 기수가 정확하게 꿰뚫고 직전 경주는 정확하게 자리 잡고 정말 잘 탔어요. 더 이상 잘 탈 수 없을 만큼 잘 터졌습니다. 인본 챔프 문세영 기수 다시 한번 재한장하고 있고, 조교 좋고요, 말 좋고, 문세영 기수 다시 한번 재한장하고 있는 만큼 뭐 승급전 감량의 이점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 안쪽에 보면 샤르니킹도 역시 15조 박희철 마방에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임난 기수 계속적으로 재한장을 시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둘 다 승급전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노림 수 있는 충마, 제가 언급드렸던 마필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중심에 놓고 자 들어가는데, 자, 어느 쪽으로 때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걸음 터져 있는 인본 챔프나 상승세 보이고 있는 승급전에 2번마 샤르니킹이나 7번마 인본 챔프가 맞느냐. 저는 이번 경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갖고 나오는 중심마, 그 중심마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강한 마필, 그 마필로 한 방을 때릴 겁니다. 인본 챔프나 샤르니킹 뭐 역시 받쳐가는 마필이죠. 자, 요거 들어오면 뭐 돈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자, 노림 수 있는 주력 마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경주, 메인 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그 확실한 한 방을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면서 메인 경주 적중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7월 30일 토요경마 8경기입니다. 1200 국산 3등급. 자, 오늘 토요경마는 서울 10개의 경주, 그리고 제주 6개의 경주가 펼쳐집니다. 4경주와 8경주로 승부처로 일단 예고를 드리고요. 일단 서울경마 8경주와 이번 8경주로 한배탑시대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배팅의 중심에 놓고 가는 마필, 그리고 후차권에서 한 방 때리고 한 마리 받쳐가는 후차권 마필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 8경주 한번 때려보겠는데, 자, 10번만 슈퍼스타트입니다. 최근의 경주 뭐 문세영 기수, 그 직전에 박태준 기수, 자, 연달아 뭐 고삐를 잡고 4착, 3착 좀 아쉬운 거는 보였는데, 이번에 다시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바꿨습니다. 지난번엔 창세가 이끌어가고 섬강이가 따라붙는 경주로 마지막 경주 끝이 났는데, 자, 이번에 문세영으로 교체한 슈퍼스타트가 이번 경주 외곽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림, 10번 슈퍼스타트를 배팅의 중심에 놓고 8경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10번 슈퍼스타트를 놓고
후차권에서 일단은 한 방 때리고 뭐 한 마리 맞히는 막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후차권 딱 2마리 보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팔릴 수 있는 말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만 자를 마필들 전부 다 잘라내고 때리고 맞히는 막건 딱 2방으로 해서 자 이번 8경주 뭐 강도를 한번 올려서 때릴 거고 자 이어지는 9경주 뭐 10경주도 충분히 붙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8경주 한 배 탑시다 해서 축 세워 때리고 맞히는 막건 일단 10번 슈퍼 스타트를 놓고 한 방을 강하게 때리고 한 마리 맞히는 막건으로 자금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경기 10경주로 승부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한 배 탑시다. 직전 경주 3차 그 아쉬움 박태준 기수에서 문세호를 교체하고 나오는 10번 슈퍼 스타트 놓고 강도 올려서 강하게 한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로 가겠습니다. 9경주는요 1200m 혼합 3등급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이제 인기마가 역시 또 서 있는데 지난 경기 또 리턴 매치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 경주를 이제 얼만큼 효율적으로 풀어내느냐. 바로 6번마 블레이징 스타인데요. 블레이징 스타가 이제 지난 경주 때 현장에서 조인권 기수로 이제 안장이 교체가 됐었고 그 당시 때는 또 인기마가 최강대라는 인기마하고 전승대사가 있었는데 외사행을 보여주면서도 마지막까지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승까지 일궈냈습니다. 당시에 들어왔던 조인권 기수가 상당히 좋아했던 기억도 나는데 당시 선행으로 풀었던 게 아니라 앞에 나갔다가 상대방을 다시 보내주고 다시금 틀어서 꺾고 올라왔던 경주력. 그 경주력이 이번에 이제 박현우 기수가 올라갔고 청담물 패드과 병합 조결해가면서 채찍 반응감까지 확인했는데 이번에 이제 외사행하는 모습도 사라졌고 그리고 따라가서 엎어치는 훈련도 적응을 했고 핸디가 지난번보다 2.5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앞에 가는 말들이 또 선행권 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자기 결대로만 따라가 준다라면은 지난 경기에 보여줬던 끝걸음의 여력 거리까지 줄어냈기 때문에 순발력과 스피드 따라가는 전개적 그림 또 박현우 기수하고 호흡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기 때문에 6번 블레이징 스타의 상승세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레이징 스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최강자란 마필에 붙여서 한 방을 때렸는데 하정훈이가 거기를 꼈습니다. 물론 최강자가 마지막에 아쉽게 3차례를 밀렸고 자 그때 10배였는데 아 진짜 너무나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저는 현장에서 블레이징 스타를 뺐어요. 하정우 놓고 있는데 최강자의 블레이징 스타 안장이 바뀌어갖고 저는 또 그걸 교체하는 바람에 그래 박현우인데 뭐 박현우 기수와 4월달 5월달 연승의 호흡을 맞췄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적용 기수 박현우 잘 끌고 오겠죠 뭐 그렇죠? 그래야죠. 이거 한 마리 또 좋은 말 뺏겼다가 다시 타는데. 그렇죠? 가시죠. 네. 복병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버마 브로드웨이 잔이라는 마필입니다. 말만 놓고 보면 이번 편성 센데 5번 같은 거를 추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게 폐출혈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조교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고 마필을 좀 곱게 좀 승부라기보다는 마필이 이제 고장나지 않게끔만 그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타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경주를 가만히 보니까 직전 경주부터 조교 강도를 약간 올렸고 조금 더 길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에 자 윤태혁 기수가 요 말을 탑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인기마 물론 상당히 강한 편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교 때 보여줬던 어떤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어하는 그런 윤태혁 기수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마필이 힘이 좀 많이 찼다. 끌고 가는 힘이 상당히 좀 강해졌다.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한 마필입니다. 배당을 터트린다라고 한다면 오버마 브로드웨이 자니가 이번 경주 한번 노림 수 있을 수 있는 마필 상당히 좀 말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잔이 지난주 1호 마지막 경주 윤태혁이 날라오다가 끝이 났죠. 야 59의 부중을 막판에 이겨내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던 그런 경주였고 자 임기현이가 올라가는 황금들판 이번 경주가 그 17조에서 4번 7번 두 마리가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임기현이 올라가 있는 황금들판 뭐 다시 한번 기원이 재기승하고 있고 뭐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죠. 만약에 블레이징 스타가 밀고 나간다면 바로 그 옆에 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뭐가 선행할까요? 정상적으로 밀면은 3이 제일 빠릅니다. 빠르긴 제일 빠른데 정상의 별? 네, 정상의 별? 네, 지난번에 제일 빨랐는데 최강자를 넘겨줬거든요. 최강자 하도 밀고 나가니까 넘겨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나갔을 때는 블레이징 스타 빨랐고
청사임에 넘어가려 했는데 다시 또 넘어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스모컨조도 외곽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 먹으면 3이 제일 빠르기는 빠르다. 요 정도죠. 3이 빠른데 3은 뒷심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빠른데 어차피 뒤가 없으니까 싸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외곽만한테 넘겨줄 거고 죽더라도 앞에 가자 그러면 또 뭐 앞에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그림이겠죠. 그래서 저는 황금들판이 일단 지난번에 좋은 옷보인 자 기원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 1200 동거리에 부중도 내려왔습니다. 52.5 최후가 420kg대에서 430kg 체중이 좀 불어났는데 현장에서 마체중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월요일날 임기원이가 강하게 훈련을 했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좀 가볍게 갔는데 아무래도 체중 때문에 좀 그렇게 체중이 빠지는 걸 좀 방지하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임기원이와 좋은 호흡 있고 최근의 경주가 계속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직전에 뭐 선행 가니까 여유 있게 돌아왔는데 자 저는 황금들판 이번 경주 승급전입니다만 다시 한번 강공 1200이기 때문에 1400이라면은 좀 저도 좀 덜 보겠지만 1200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황금들판을 구경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901등과 굉장히 혼전입니다. 네. 마지막 경주는 뭐 일단은 뭐 리턴 매치도 있고요. 원더볼트, 다이나믹 질주, 언비터블 그리고 또 언비터블, 치프레드캔, 다이나믹 질주 붙었던 말들도 함께 나오고 그리고 깨졌던 선봉, 해마루 뭐 이런 말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복잡한 경주 그리고 바람이 막 이렇게 안 불면 깜빡이 자체도 굉장히 높게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경기 때 저는 노렸던 말인데요. 한 번 더 저는 이상이 없어 노립니다. 1번 언비터블인데요. 지난 경기 때 송기철 기수가 정말 제가 원하는 기승술, 원하는 작전 모든 걸 정확하게 줬습니다. 초반 중반에 무리하지 않았고 뒷직선부터 서서히 선두권의 격차를 좁히면서 먼저 타이밍을 잡았고 마지막에서 역시 그 힘 그대로 뽑아냈는데 뭐 이 말의 특성을 송기철 기수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송기철 기수가 다시 한번 월요일과 수요일날 조교를 하고 이 조교보가 마무리하는 패턴을 진행했는데 1번 게이트죠. 누가 선행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앞에 가든 간에 예전처럼 완전히 확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 선두권과 서서히 격차를 좁히면서 뛰어왔었고 뭐 나머지 말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언비터블도 힘으로 뛰다 보니까 감량 메리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54라는 점 이거 아마 언비터블 지난번에 좋았던 기억 한 번 더 좀 되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송기철과 좋은 옷 보이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이겼던 치프레드캔, 다이나믹 질주 다시 만났네요. 네. 가시죠. 네. 치프레드캔의 감량 3kg. 자, 오늘 10번만 원더볼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하종훈 기수가 상당히 잘 타줬어요. 어찌됐건 부진마들 가지고 나름대로의 성적을 잘 보여주면서 뭔가 하종훈 기수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많이 좀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이 기수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기마의 기승에서 들어왔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비인기마의 기승에서 입상 또는 우승을 했을 때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이런 것이 좀 기수 입장에서 성적을 냈을 때 어떤 기분이라고 할까요? 자, 원더볼트는 능력마입니다. 어찌됐건 지난주에 나름대로 배당을 내면서 원장님한테 좀 뭐 쓴맛을 좀 보여줬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 10분마 원더볼트는 하종훈 기수가 자신감을 지난주에 많이 찾았다. 이 포인트로 10번마 원더볼트 추천드립니다. 원더볼트요. 마지막 경주가 인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거 인기도가 좀 궁금하네요. 어떤 식으로 팔릴지가 좀 궁금해요. 나름대로 다 감량 메리트들이 전부 다 있어서 이거는 빨간 구멍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량 때문에 현장 바람도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장 바람. 최소 배당 1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원더볼트, 언비터블, 치프레드캔. 치프레드캔이 조교가 약한가요? 그래서 항상 얘는 좀 어기적 하는 느낌이 좀 많아서 능력은 그래도 가장 앞서 있지 않은가요? 기본 사이즈에서 제일 앞서죠. 57인데요. 다리적인 문제가 이제 안 좋아서 이게 조교를 뭐 세게 못했다고 하는데 원래 세게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조금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약해졌다는 그 부분이 핸디캡이 있네. 대신에 이제 또 감량 메리트는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이게 마지막 경주가 어찌되었던 현장 가면은 또 현장 바람도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경주 같아요. 언비터블, 해마루가 또 지난번에 너무나 못 뛰었어요. 해마루 지난번에 좀 노렸는데
해마루가 너무 못 뛴 게 좀 걸리고 일단 저는 구주에서 2마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천망 원더볼트. 사이즈는 원더볼트가 당연히 세죠? 세죠. 등짝은 하정우가 2,000호. 그렇죠. 그러면 하정우보다 2,000호가 낫죠.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자면 그렇죠 또. 많은 원더볼트가 센데 근데 원더볼트 지금 10주 만에 나왔습니다. 어찌되었던 출전주의가 길고 또 지난번에 2차게 왔습니다만 언비터블과 또 1마신차로 뭐 착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경주 2,000호 기술 한번 지켜볼게요. 당일날 아마 그 인기도 조금 밀릴 것 같습니다. 천망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밀리겠죠 이번에. 최근의 경주 좀 부진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단거리만 또 뛰어왔기 때문에. 원더볼트와 같이 병합조기를 또 시행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2,000호 기수가 또 직접 만졌고요. 저는 원더볼트와 같이 나왔는데 분명한 것은 뭐 원더볼트도 물론 능력만입니다만 또 천망이란 마필도 최근의 경주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번에 52kg까지 일단 부담 능력 내려왔고요. 그렇죠? 최근에 1200m, 1400m, 이번에 1900m 비록 거리 처음 나서는 마필입니다만 또 야간 경마 아닙니까? 그렇죠. 9시에 펼쳐진 야간 경마. 이 원더볼 천망이란 마필이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말이죠. 그렇죠. 예전에 뭐 선양까지도 갔었단 말이니까요. 저는 천망이 역으로서 한번 2,000호 기수. 2,000호 기수가 지난주에 죽을 쓰다가 또 후반에 상금 있는 경주들 또 상금이 많은 상위군 경주에서는 또 상당히 잘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경주는 요 천망이란 마필이 그동안의 어떤 좀 부진을 한번 만회하는 것을 한번 좀 지켜볼게요. 개인적으로 좀 노리고 있고 이렇게 무너질 말이 아닌데 최근에 너무 못 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망. 왜 그러면 4월 3일날 그때 원더볼트와 천망이 같이 나와서 그때 깜빡이로 팔렸어요. 근데 원더볼트는 왔고 천망은 그때 못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리고 두 번의 경주 인기순위 3위, 인기순위 4위 그리고 부러졌는데 이번에 2,000호 기수가 나름대로 또 자기가 열심히 만졌고 그래서 저는 천망이라 마필이 또 야간 경마의 특성상 마지막에 또 초반에 앞선 일찍만 붙어만 준다면은 저는 천망도 뭐 기본 마필의 사이즈상 여기서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천망 배당을 낼 겁니다. 마지막에 천망이 온다면. 그렇죠. 배당은 무조건 배당이죠. 현장에서 천망 이거 한번 잘 한번 전 체크해 볼게요. 저는 딱 느낌이 천망이 뭔가 배당은 딱 안고 있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리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있어 보여요. 또 야간 경고. 다이나믹 질주도 좀 팔릴까요? 팔리죠. 다이나믹. 기수 누구죠? 임기원이요. 이건 다 팔릴 거예요. 그냥 뭐가 안 팔린다기보다는 현장 바람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상혁이가 황금 탓하는구나. 맞아. 아까 마번자부터 내가 상혁이 어디 갔나 했는데 황금 탓. 그래 저는 천망 복병만 한번 볼게요. 복병이 됐네요. 천망이. 그렇죠. 이제 복병이 됐죠. 원더볼트 현장 가면은 1번, 10번, 12번 아마 3마리가 근소하긴 하면 좀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로 팔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팔릴 수 있는 말들이 뭐 11번 팔리겠고 그쵸? 근데 현장에서 한번 마지막 그렇게 인기마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말들 또 그렇게 쉽게 올 것인가 저는 좀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 1군 경주는 그렇게 안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네. 그러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경주는 뭔가 이변이 좀 나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지막 경주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6, 7, 8 경주가 후반부 승부입니다. 여하튼 뭐 서울 10개 그리고 제주 6개. 제주는 예상 안 하시죠? 네. 편하시겠습니다. 그렇죠. 편하지는 않습니다. 제주 안 하니까 시간적으로는 편하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뭔 돈이요? 제주 예상하면은 그래도 돈 벌잖아요. 여기서 또 돈을 얘기하면은 그렇게 받아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서울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가야죠. 돈을 못 봅니다 나오면은 답답합니다. 제주 내일 저기 할 거예요. 뭐요? 경마 할 거예요. 배팅이요? 네, 본장 가서 할 거예요. 배팅하고요? 네. 문자 보내드릴까요? 네, 문자 신청 자신 있습니다. 두 분 거 문자 신청할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내일 뭐 금요일날 항구를 하셔가지고 토요일날 또 항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
하여튼 휴가 이쯤 되면은 게시판 같은데 보면은 뭐 휴가비 만들어 드리겠다, 뭐 항구라 해주겠다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방송에서 뭐 휴가비 만들어 드리겠다 그거 할 짬밥은 아니에요 사실.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뭐 신인 예상가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이고 하여튼 뭐 잘 하겠습니다. 잘 해가지고 일치 돈을 경마장 와서 잃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네? 하여튼 돈을 어떻게든지 단돈 10,000원이라도 따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잃어서 나가면 안 되니까요. 하여튼 신병훈 의원, 원정일 의원, 그 신하 하여튼 이번 주 무조건 뭐 이유 불문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경마 예상가가 잘해야죠. 그렇죠? 뭐 하여튼 돈 따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임무니까 하여튼 뭐 토요일 날 잘할 테니까요. 하여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화이팅해서 무조건 잘할 테니까요. 7월 30일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토요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시용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7월 30일 7월 마지막 주 이제 토요 제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이제 제주교차 경주만 14개의 경주가 펼쳐졌고요. 네. 이제 토요일은 제주가 6개의 경주와 그렇죠. 그리고 서울이 8개죠. 서울 10개입니다. 10개입니까? 네. 많습니다. 서울이 10개, 그 제주가 6개. 그리고 일요일은 서울만 15개가 펼쳐집니다. 네, 그렇죠. 자, 제주 역시 또 현지에서 새벽 조개로 관찰하는 우리 모현진 위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또 제주교체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현지에 있는 우리 모현진 위원과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모현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모현진입니다. 그래요. 토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저희가 이제 연결을 했었는데 네네. 날씨가 상당히 덥다고 했는데 경마는 잘 되면 뭐 더운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이번 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안겨드리기를 응원하겠고요. 자, 오늘 6개의 경주가 펼쳐지는데 우리 모현진 의원이 이번 주 준비한 승부처가 5경주가 승부 경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예, 이번 토요일 경주 6경주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전체적인 편성을 봤을 때 5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마필 능력치가 약한 편성, 그러니까 등급에 맞지 않는 약한 마필들과의 경합이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좀 짜증나는 그런 경주 편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5경주로 승부처를 잡았는데 5경주는 승부로 잡은 이유가 뭐죠? 5경주는 아무래도 11마필이 뛰고 지금 최근 11마필, 12마필 뛰는 경주에서 충마로 팔리는 현장 당일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이 꺾어지는 상황이 지금 최근 2달간 계속 연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5경주 역시 혼전 경주이고 상당한 혼전성을 띠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 또 마필 습성에서 한번 회복세되면 강하게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을 믿고 적중 두 방 승부 한다 보면 적절한 한 수 안고 갈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승부 경주를 지정했는데, 자, 이번 5경주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직전 경주 다시금 회복세를 걷어가면서 우승을 거머쥔 부활을 저는 또다시 한 번 더 안고 가는 강축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5번 마 부활이 마필적으로 최고는 좀 약한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항상 습성이 마필 걸음치 다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여세를 적어도 3번 정도는 계속 이어가는 그런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지금 정계면에서 1110m 이 마필이 원래는 좀 경주 초반 순발력이 느렸던 마필이었는데 지금 계속된 출주로 인했고 또 휴양도 다녀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경주 초반 순발력 보완된 그런 상황에서 선입까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각지를 보유하게 됐는데요. 자, 이 마필이 지금 최근에 다시 물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기 상태에서 발걸음 쓰는 게 예전 강한 능력치 선보인 만큼의 걸음력을 보여준다 판단해서 이번
다시 한번 안고 갈 수 있다 판단됩니다. 부활이란 마필이 최근의 경주 좀 기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종반 이제 바닥권에서 추입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마필이 이제 선의권에 일찍 붙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선입권에도 붙을 수 있고, 뭐 추입 전개도 붙을 수 있고, 1110m가 제주만한테는 상당히 좀 장거리에 속하는 경주 편성이라 제가 판단해서는 이마필 선추입 위주로 마필 쪽으로 선행마 기지를 갖고 있는 2번마 백호보와 1번 봉선명가가 강한 선행 경합을 펼치다 보면 앞선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난 만큼 추입형의 전개를 펼친다면 이마필 경주 막판 강한 추진력 얻어가면서 앞선을 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5번마 부하를 안정적인 축으로 안고 갈 수 있다 판단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봉성명가가 지난 경기 때 이제 선입하면서 의외로 걸음이 좋았었는데 말 상태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전개가 잘 풀렸던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마필이 원래는 전형적인 선행마필의 각질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예전에 한번 이런 전개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선입권에 따라가면서 경주 막판 추진율 걷어올린 모습을 6조 조교사인 김태준 조교사가 예전 현역 시절에 한번 끌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 이번 직전에도 제가 판단해서는 그런 전개에 임하다 보니까 마필 쪽으로 상당히 힘대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이 마필을 계속 주로 선행 위주의 전개를 펼쳤는데 직전에 전개 이점을 살려가면서 선입 전개 이점을 살려가면서 전개한 것이 마필 각질에도 맞고 지금 채워진 뒷심에도 맞은 상황에서 맞아떨어져서 좀 아쉽게 3착이 거머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판단합니다. 그래요. 오경주 일단 우리 모현진 의원이 준비한 추천 막건 바로 5번 부활이 되겠습니다. 부활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자, 오경주 시원한 적중 응원하겠고요. 현장에서 좋은 막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궁금한 모현진 의원의 어떤 추천 막건은 자막으로 나가니까요.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현장에서 좋은 막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모현진 형과 연결을 했고요. 자, 제주 5경주로 승부처를 선정했는데 일단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는 제주 3경주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주 4경주니까요. 3, 4, 5경주가 저희가 준비한 승부입니다. 자, 1경주는 800m 레이스고요. 10마리가 출전했습니다. 네, 일단은 10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완벽한 능력만은 없는 경주고요. 앞에 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등급적으로도 좀 떨어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인기마들이 얼만큼 뛰느냐에 따라 변수는 있을 텐데 아마 인기도에서는 어떻게 이제 저희가 종합지가 없기 때문에 제 종합지는 없는데 안쪽에는 1번만 하나망자가 일단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난 경주 8번, 그지난번 경주 10번 8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추입 늦발 이후 그럼 지난번에 외곽 주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 자체가 1번으로 내려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순발력이 업그레이드된 가운데 1번 게이트 800m에 대한 적응 그리고 김준호 기수가 지난번에 한번 호흡을 맞춰봤고 요번에 김준호 기수가 직접 새벽 쪽에 훈련까지 하고 원래는 이제 김용섭 기수가 타야 되는데 이번 주에 김용섭 기수가 정지다 보니까 김준호 기수가 마무리 훈련을 했는데 선행마 자체가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말이 6번마 백고동 같은 말 정도인데 백고동 같은 말 자체가 뭐 원사이드한 선행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는 1번마 해남왕자가 1번 게이트에 이점을 받고 기습 내지는 초반에 서둘러 갈 수 있는 승부 편성적 메리트가 1번마 해남왕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1번 게이트 부중이 2kg가 증가된 57인데요 1번 게이트 조건 좋습니다. 1번 해남왕자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 이번 남도 비행이라 마필 문성호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 4월달 경주 때 문성호 기수가 한번 끌고 왔고요. 최근에 경주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를 잡고 있습니다. 게이트 2점 바탕으로 내측 선입을 탄다면은 이번 남도 비행 충분히 문성호 기수와의 호흡 다시 한번 4월달에 어떤 좋은 기억을 살린다면은 충분히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신화는 이번 남도 비행 이마필을 관심마로 해서 1번 해남왕자 이번 남도 비행을 여러분들께 관심마로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6번 백고동이 선행을 가는데 선행 가면 과연 어떤 모습 보일지 선행 가면 버텨낼까요? 되게 휴양 갔다 하고 이제 많이 체중이 쭉 불어갖고 와갖고 이제 힘이 좀 붙은 것 같은데요. 조금 뭐 요번이 딱 지금 휴양하고 와서 한번 처음에 싸 먹었고 타이밍상으로 선행을 편안하게 간다라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1번, 2번 우선적으로 좀 관심마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800m 레이스고요. 9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 경주도 뭐 원사이드한 능력만은 없는 경주입니다. 승군마들 중에서 8번마 제왕전설이 승군전에 나서고, 이제 승군하고 나서 이 300점 이하 포인트에서는 별다른 색깔을 보여준 게 없는 말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뭐가 솔직히 들어와도 할 말은 없는 경주인데,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관심 가는 게 안쪽에 있는 2번마 신새벽이라는 말인데요. 뭐 보여준 건 없습니다. 역시나 보여준 건 없는데, 과거에 문성우 기수가 안쪽 게이트를 잡고서 5월 달에 3차가 왔던 경험이 있고,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이 점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550점 한 등급 위의 경주들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뭐 바닥 졸전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300점 이하 편성 자체가 딱 원하는 편성이 됐고, 여기 안쪽 2번 게이트고, 다시금 이제 저김에 문성호 기수를 올렸고, 조교 자체도 다시 한번 박병윤 조교사 준비됐기 때문에 선행형 스타일의 말들은 있습니다만, 뭐 완벽한 능력 선행마들이라기보다는 편성적 선행마들이고, 또 나머지 인기마들이 좀 외곽에 밀려 있기 때문에 신새벽이 요번엔 좀 서둘러서 들어가는 승부, 그리고 지난번에 한 등급 위의 상대들을 만났다는 점, 이번만 신새벽을 관심마로 말씀드립니다. 그래, 이번 신새벽 문성호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 게이트가 최근 원유일기서 호흡을 마쳤는데 이번에 기수의 교체가 왔고요. 네. 문성호 기수가 이 마필을 3번을 호흡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4번째인데 안 게이트 2점, 안쪽 게이트 잘 살려낸다면 충분히 2점 끌어낼 수 있겠고, 혹시 그러면 스토리란 마필이 김대현 기수의 이 마필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그렇죠. 자, 400m 뛰다가 이제 800m 나왔는데, 지난번에 문성호 기수 앉아 인기마로서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주정 기수 김대현으로 교체한 9번마 스토리에 역시 선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9번, 2번 스토리와 신새벽을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고요. 자, 3경주는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죠. 네. 3경주, 그리고 4경주는 제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4경주는 신화, 4경주 신화고요. 3, 4경주 연타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7월 30일 토요경마 제주교차 3경주, 오늘 제주 메인 한 놈만 판답니다. 1000m 레이스고요. 단촐하게 7마리 출전합니다. 오늘 3경주와 이제 5경주를 승부로 잡고, 5경주는 중배당, 3경주는 인기마 중에 압축된 승부, 3경주는 좀 적중을 위해서, 5경주는 배당을 위해서 오늘 6개 진행하는 가운데 2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마리입니다. 뭐 특별하게 설명해 드릴 말이 없을 정도로 다 고만고만한 실력이고, 그리고 이번 경주, 지난 경주 때 모습들을 다 보면 싹 특별하게 안 팔릴 말도 없는 경주입니다. 그만큼 덜덜한 일명 속칭 기복마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자, 신병훈이가 또 한 놈 내용을 잡고 갑니다. 토요일날 승부 중에서 3경주 잡은 게 금요일날 결과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13경주에 내용 있는 말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요번 3경주와 5경주도 내용이 있는 말, 그 중에 3경주의 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 일부러 승부처 선택을 했다. 뭐 7마리 내용을 다 안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거짓말이겠죠. 최소한 한 마리에 대한 내용을 신병훈이 정확하게 쬐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차 3경주, 자, 본예상도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마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후차권도 압축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주력이냐 후공이냐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했던 대로 쌍승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제주교차 3경주 그렇게 자신감 있게 잡았고, 요거 반드시 먹어서 배당이 낮았다라면 5경주 제가 또 배당으로 때려드릴 예정이니까 7월 30일에 다른 경주는 몰라도요, 제주교차 3경주와 5경주 2개의 교차 경주만큼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로지 현장 제주 3경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7월 30일 제주경마 토요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레이스 8두의 마필 나와 있습니다. 최근의 경주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번 노림수를 갖고 있는 마필 그놈 놓고 들어가는 승부고, 역시 후차권에서 붙여 때릴 수 있는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승부 한번 보겠는데, 출전마가 8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압축된 마권이 그만큼 중요한 경주가 될 것 같고요. 3번마 존재감이란 마필은 김태준 마방에서 지금 2마리가 동반 출전했죠. 6번마 견마지충, 3번 존재감, 역시 3번마 존재감의 이번 경주 강력한 선두권 공략. 최근에 경주 취입을 하고 있지만 갖고 있는 어떤 질주습성, 선행 갈 수 있습니다. 뭐 선행이 어렵다면 선입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순발력을 지니고 있고요.
자 3번 존재감을 놓고 때리는데요. 자 이번 경주에서 일단 3 놓고 뭐 때리고 받치는 막건, 일단 전개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 한 마리와, 그리고 그 한방 막건이 깨졌을 때 종반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그래서 때리고 받치는 막건 딱 2방으로 한번 압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8마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출전마가 얼마 없다. 그럴 경우에는 막건수 최대한 압축을 해서 들어가면 먹을 게 있는 편성입니다. 자 4경주 머리 세워놓고 때리고 받치는 막건, 배팅의 중심만은 3번만 존재감이 되겠고, 3번 존재감을 놓고 한 방을 때리고 한 마리 받칩니다. 3대가리에 때리고 받치는 막건, 배팅의 비율은 7대3, 주력 막건 70, 받치는 막건 30, 이 정도로 배팅 비율을 정한다면은 뭐 충분히 먹을 게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경주 축 세워 2방으로 해서 강하게 한번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5경주 1110m고요. 아까 1경주 때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연결한 우리 모현진 의원이 준비한 승부인데 부활 놓고 간다고 했습니다. 네, 이 경주는 아마 깜빡이도 제가 보기엔 10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편성 자체가. 신병훈 의원은 좀 세게 보는 말이 있어요? 전 아까 이제 여쭤봤던 건데 일반 막 봉성명가가 이제 지난번에 선이 비슷하게 인코스 타고 왔는데 뭐 어부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력은 분명히 있었고 요번에 1번 게이트고 핸디는 올라가는데 이게 점수 자체가 지금 5000점이거든요. 지난번에 뛰었던 구미가 이제 7000점 이하였고 핸디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다 올라갔죠. 다 내려왔습니다. 봉성명가든 부활이든 8000점, 7000점 뛰다 5000점 내려왔기 때문에 핸디들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데 동일하게 올라간 조건이라면 1번 게이트 봉성명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저는 있습니다. 신의 장군 보고 있거든요. 부담력이 많이 내려왔는데 네. 일단 신의 장군의 안독수 안장, 직전에 호흡을 맞췄던 득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 또 안독수와 우승의 호흡도 있는 말이니까 저는 3번 신의 장군 한번 보고 있고요. 우리 무현준 의원은 아까 부활을 누리고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신 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제주교체 경주고요. 발주 시간이 6시 50분이네요. 끝나면은 바로 서울 또 진행이 됩니다. 예. 자 1400 레이스 7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단촐한 경주 편성이고 이제 지난번에 뛴 것들 아니면 고지난번에 뛴 것들 모습들이 좋았기 때문에 또 초반에 어떻게 선두권 경합이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제 가장 빠른 4번마 강력 추천이 이번 경주가 1400 첫거리 도전이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 기습권에 1번마 B클럽이 있어서 초반에 이제 어떤 스타일의 선행력 싸움이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요. 그러한 전개라고 본다라면은 지난번에 뭐 운 좋게 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오바마 쾌속소녀가 거리가 1610m까지 뛰어봤던 경험이 있고 지금 이번 경주에 1400을 제대로 뛰어본 말이 없습니다. 이번만 세계 일주가 한번 뛰어봤는데 곽용남 기수 경험도 있었고 이제 그동안에 조교가 좀 약한 가운데서도 능력 발휘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신광선 기수가 조교를 3주 동안 아주 잘 해놨고 요게 지난주에 원래 나오려다가 한 주 연기가 됐는데 마무리 패턴까지 강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1400 대부분이 이제 1000m 1200용이라면은 5번막 쾌속소녀가 마지막 한 발을 쓸만한 편성상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 쾌속소녀요. 네. 박용남이와 호흡이 있는 말입니다. 11번 그 중에 3번의 입상 1400 첫 출전인데 일단 지난번에 신광선이가 끌고 왔습니다. 이번에 곽용남. 저는 이제 3번 열망입니다. 열망 7월 8일날 뛰고 재검받고 나오는 마필. 재검 때 걸음이 상당히 여유가 있던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 문성호 기수인데요. 문성호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나오는 자 열망. 총 4번의 호흡을 맞췄던 문성호 기수, 그 중에 한 번의 2차 입상 경험이 있는데 저는 열망이란 마필이 3번 게이트 출전마가 얼마 없죠. 이번에 따라가다 한 발을 뽑아내는 그런 어떤 전개. 선행 나가는 말이 지금 1번 B클럽, 4번 강력 추천, 네. 그리고 6번 붉은 솔개. 앞선에 나가는 말들, 이런 말들이 초반에 이제 때리고 나가는데 그 뒷선을 바짝 꼬리 물 수 있는, 그러면서 막판에 역습을 노릴 수 있는 저는 열망을 중심에 놓고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병훈 의원은 5번 쾌속소녀, 신화는 3번 열망을 관심마필로 제주 6경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승부가 3, 4, 5경주인데 3, 4, 5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경주들 관심마를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경주부터 저희가 말씀드린 1경주 뭐 1번 해남왕자, 2번 남도비행, 그리고 2경주 흰새벽 스토리, 3경주 추천, 4경주 추천, 그렇죠? 네. 5경주는 봉성명과 신의 장군 부활, 그리고 6경주는 열망 쾌속소녀. 한 번 더
관심 마필 말씀드렸으니까 해당 경자 한 번 더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현장에서 제주 경마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 제가 어저께 친구를 만났는데 컴빛 네. 제 절친 잠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해요. 제주도 말들이 서울 와서 뜹니까? 8월 달부터? 그 얘기는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네. 뜬금없이 그 얘기를 어저께 저한테 그게 밥 먹는데 저한테 그 얘기 들었냐고 뭔 얘기를 하니까 그 제주도 말들이 8월 달부터 서울에 와서 그 한 개씩 뛴대요.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마치 뭐 자기만 알고 있다는 양. 그걸 몰라? 그래? 제주도 말들이 기술도 올라오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뛴다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어제 하길래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신병훈님 혹시 들었나 해서 궁금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제주도 말들이 서울에 와서 레이스를 해. 이벤트 한번 하려고 그거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한대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벤트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한 마리도 그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매주. 그게 그걸 뭐 비행기 태울 수도 없고 그 돈을 누가 충당을 해? 그래서 누가 갑자기 충당을? 뜬금없이 어제 그 얘기를 해야지 걔가. 현실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전화해서 모르겠네요. 물어봐야겠다 다시. 어디서 들었냐고. 건피드에서 그 얘기 있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헛소리 할 친구가 아니니까 없는 얘기를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한 거 해주니까. 하여튼 그래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그 말들이 많은 경마장엔 말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은 함부로 입 밖에 꺼내면 큰일 나요. 뭐 나오면 그때 대처를 하겠지. 뭐 갑자기 뭐 한 주 사이에 갑자기 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또 뭐 마사에서 또 공지를 띄우겠죠. 혹시나 하게 된다라면. 마사에 뭐 이벤트 좋아한다니까. 저 뭐야 아직 뭐 정확한 발표 안 났습니까? 아 기수들. 예 아직은. 김창욱 쪽에서 뭐 사표냈다는데 들었어요? 얘기? 아 저도 그거 못 들었네요. 사표냈대요. 갑자기. 왜 냈을까? 궁금한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주방송 뭐 후반부에 저희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둘이 얘기한 거고. 네. 여하튼 뭐 경마 잘하겠습니다. 월말 경마 잘 해가지고 저도 뭐 이번 주 끝나고 가족과 함께 뭐 가까운데 산이고 바다고 뭐 가까운데 그냥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오려면은 돈이 좀 필요합니다. 경마로 항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중요해요 저한테도. 중요하죠. 시원하게. 일단 금요일날 마지막 경주는 막고는 미리 살 거고 금요일 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뭐 금요일 이 방송 보실 때 되면은 뭐 금요일날 결과가 나올 때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잘하고요. 서울 경마도 물론 잘할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서울 방송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